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25라운드입니다. 24라운드라고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수년됐던 게 뒤로 당겨지고 이게 먼저 앞에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는 25라운드. 지금 뭐 중간에 휴식기도 있었죠. 코로나로 수년된 경기 있었죠.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벌써 25라운드입니다. 끝나가고 있어요. 스플릿라운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주중 경기 FA컵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리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는 14일 오후 6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강원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어쩌다 보니 FA컵 준결승 전초전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두 팀은 11일 FA컵 8강에서 각각 수삼과 인천 꺾고 김천 꺾고 네.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양팀 감독이 나란히 FA컵 스쿼드에 힘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가 나왔더라고요. 베스트 나왔습니다. 네. 체력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경기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승리했으니까 분위기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원부터 보면 최근 4경기에서 울산 제외한 3경기에서 모두 2골 이상씩 넣으면서 2승 1무 분위기 좋습니다. 병수볼 특유의 화끈한 공격력이 살아난 게 특징인데 고무열, 조재환, 이정엽, 김대현 등이 경기장에 나가면 제 몫을 해줍니다. 부상 회복과 이정엽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확실히 있습니다. 감독도 이제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살아난 공격과 더불어서 홈 2점도 이 경기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자료가 나오지만 홈과 원정 성적 그리고 경기력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러네요. 네, 지난 4월 강릉에서 대구를 3대0으로 꺾은 장소도 강릉이었고 대구전 무승 징크스도 그날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원의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이었다고 다들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네. 스쿼드의 불안 요소를 꼽자면 핵심 미드필더인 한국영이 뇌진탕 여파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주전 센터백 김영빈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다는 겁니다. 김영빈은 K리그 대표적인 카드 캡터입니다. 지금 박지수와 함께 카드가 8장으로 가장 많습니다. 박지수는 좀 운이 나빴죠. 네, 박지수가 지금 김천으로 지금 입대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단독 선두로 달릴 수도 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도 김영빈 공백은 3백의 왼쪽이잖아요. 아마도 윤석영이 메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강원으로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상대가 공격력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상대 공격은 아무래도 세징야와 에드가가 이끌잖아요. 두 선수가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확실히 위협적인 카드라고 강원은 여기고 있습니다. 일단 병수볼이 라인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자주 맞는데 지금 전반기처럼 만약에 공을 잘 뺏긴다면 대구한테도 실점할 확률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대구 지금 세징야가 비록 필드골을 후반기에 넣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페널티로 득점을 하면서 기세를 좀 올렸다는 점도 우려를 할 것 같고요. 대구는 수비 쪽 부상자가 유독 많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정훈이 김천전에 뛰었고 박병현, 김우석도 몸을 끌어올리면 출전각 재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우려하는 게 정태욱이 김천전 막바지에 오른쪽 뒷 허벅지를 잡으면서 교체했거든요. 네. 그래서 햄스트링 아니야? 무리했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었는데 10일 오전에 뭐 물어보니까 이제 통증은 없다. 그래도 뭐 검진 한번 받고 와라. 그래서 병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아주 큰 부상은 아닐 것 같다는 전망을 해보고요. 키플레이어는 강원 김대원 뽑겠습니다. 김병수 감독이 라커룸에서 김대원 붙잡고 한참을 얘기하는 장면이 구단 유튜브인가 어딘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이겨내야 한다. 뭐 너가 힘든 거 아는데 이겨내야지 더 좋은 선수 된다. 이렇게 길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대원이 그간 뭐 교체로도 많이 뛰었고 올대 탈락도 하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조금 데미지를 입었었는데 이 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수삼전에서 멀티골 넣으면서 그렇죠. 대답을 좀 대신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라마스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강원전 데뷔해서 주중에 쉬었거든요. 전북전에 잠깐 보여줬는데 잠깐이었죠. 네, 어떤 선수인지 이 경기를 통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강원 승 찍겠습니다. 무엇보다 홈 2점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두 팀 다 주중 경기 여파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14일 오후 7시 30분 제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제주 울산전입니다. 제주 무승 행진이 벌써 11경기까지 갔습니다. 네. 주중에 구단 고위층 그리고 본사의 관계자가 내려와서 남길 감독과 함께 미팅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남길 감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경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가 준비한 플레이는 계속 하거든요. 짜임새도 있고 기회도 만드는데 이기질 못한다는 거.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못 이겨. 그러면은
그냥 확 뜯어 고치면 돼요. 다 바꿔버리면 돼. 경기를 못 한다면. 근데 지금은 경기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변화를 주는 거, 혹시 틀을 바꾸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또 틀을 바꾸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꼬인 실타래를 일단 풀면은 연승도 가능할 것 같다는 게 내부적 이야기인데, 일단 지난 수원전을 보면 후방 쪽, 약간 무게중심을 뒤로 두는 전반기 제주와 같은 모습이 약간 나왔거든요. 저는 이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대가 울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 공격의 승부를 걸기에는 오른쪽 왼쪽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 왼쪽에는 정우재가 해주는데 오른쪽에 안현범이 이날도 좀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좋네. 박원재 선수가 계속 이 자리에 있었지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올림픽에서 돌아온 강윤성 선수가 좀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강윤성 선수는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는 선수고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거든요. 만약에 왼쪽에 정우재만큼 공격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준다면 조금 더 경기력이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울산은 주중 FA컵에서 양주를 잡고 4강에 올라왔는데요. 로테이션을 단행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FA컵 멤버 딱 봤는데 야, 울산 진짜 스쿼드 좋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맞아요. 네. 게다가 이날 소득은 윤일록이 데뷔전을 치렀고 데뷔골까지 넣었고요. 김지현 선수도 모처럼 골맛을 봤다는 점입니다. 지금 올림픽 듀오를 제외하고 사실 공격진이 좀 부진하잖아요. 이들의 가세는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제주전에서 저는 주목해야 될 선수 이동경으로 봅니다. 윤빛가람이 양주전에 나섰다는 거는 이동경이 제주전에서 10번 자리에 뛴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올림픽 대표팀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빡센 체력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희비가 좀 갈렸는데 송민규, 김동현, 원두재는 조금 사이클이 떨어졌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동경, 이동주는 상승 곡선을 확 타서 올림픽 때도 잘했고 좀 돌아와서도 잘하잖아요. 이 좋은 몸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이클. 예, 지난 경기에서 이동경이 또다시 공격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왼발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제주스러워진 이 경기이기 때문에 제주가 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동경도 이동경인데 이동준이 득점을 8경기에서 울산이 모두 승리했잖아요. 득점 승리 공식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울산 승! 세 번째 경기는 14일 오후 8시에 수원 월드컵에서 열리는 수원 성남전입니다. 수원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중 강원과 FA컵에서도 0대2로 패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입니다. 하지만 이날 워낙 로테이션의 폭이 컸어요. 8명 가까이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주전 대부분에게 휴식을 줬기 때문에 최근 무거웠던 움직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수원은 권창훈으로 역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첫 경기 활약이 괜찮았거든요. 이제 호흡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좋아졌을 거란 말이죠. 더 좋은 활약을 아마 박건하 감독은 기대하고 있을 텐데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권창훈이 가세하면서 김민우가 일단 부활했고요. 좌파 라인도 부활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거든요. 현재 수원이 최근 3경기에서 단 한 콜도 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격이 터져야 살기 때문에 권창훈 효과가 골로 이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수비진에는 지난 FA컵을 통해서 헨리까지 복귀전을 치렀거든요. 3백이 완전체를 가동할 수 있을 전망이고요. 수원은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전력으로 이번 성남전을 맞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성남은 지난 포항전 승리를 이끌면서 한숨을 돌렸는데 광주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일단 최하위와 거리를 벌리는 게 목표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루어지면서 성남이 조금 흐름을 타는 모습이거든요.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지난 경기에서 보듯이 선수들이 좀 약간 체력적으로 퍼지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여파로 인한 후유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근육이 좋지 않다고 해요, 선수들 전체적으로. 하지만 경기 자체는 성남 특유의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권경원 가세하면서 3경기에서 단일 실점밖에 없고요. 권경원, 리차드, 이종성, 그러니까 이종성 선수를 내린 이유가 빌드업 쪽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권경원 선수의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 라인업을 갖췄는데 확실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공격인데 뮬리치의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뮬리치밖에 없어요. 네. 사실 나눠야 되는 부시도 부진하죠. 박용진은 뭐 좀 출산 여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선이 그래서 결국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나름 구단에서 기대했던 김민혁 선수가 이번 경기는 또 부상으로 아예 또 뛸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석화와 이스칸데로프한테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이스칸데로프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성남의 골 체증을 풀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 모두 수원이 1대0으로 이겼거든요. 양 팀의 공격력을 감안하면 이날도 한 골 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골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0대0. 안 나온다. 네, 무승부. 네. 저는 뭐 수원 경기니까 제 의견 빼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무승부 하겠습니다. 자, 10월 경기 가겠습니다. 오후 6시 전지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서울의 전설 매치가 펼쳐집니다. 전설 매치. 전설 매치야. 전북은 주중 광주전 승리로 2연승 달리고 있고요. 서울은 3연속 무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팀 모두 상승 흐름에서 만난다고 볼 수 있는데 개막전에서 맞붙었었습니다. 그쵸. 당시에는 전북이 2대0 스코어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승리를 통해서 전북은 서울 상대 12경기 연속 무패, 그런 의미에서 전설 매치라는 이름이 살짝 조금은 그렇죠. 예전과 좀 달라졌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당시 개막전 돌아보면 관심은 온통 한 선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기성용 선수. 경기 안팎의 이야기가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상까지 당하면서 더 주목을 끌었는데 이번엔 지켜볼 선수가 더 늘었습니다. 서울 이야기했으니까 서울부터 얘기하면 그때와 달리 지동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상진 감독도 지동원 얘기를 잠깐 했었고, 그 올림픽과 국대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동료였던 홍정호와의 만남,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원톱과 센터백으로 격돌하게 됩니다. 저는 기성용과 백승호의 첫 만남도 주목하고 싶은데 아예 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두 선수 모두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이어서 잘 안 나오는데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백승호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 우여곡절 끝에 입단한 다음에는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녹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손준호의 역할을 지금 잘 해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 경기 역시 기대가 되고, 기성용은 조금 더 공격적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원을 지키는 선수다 보니까 두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북은 이제 자규, 우민이라 그래서 송민규, 문선민 두 날개가 새로 합류했잖아요. 너무 좋아. 네, 그래서 경기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는 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측면을 잠재우기 위해선 서울 측면 수비수도 일단 집중을 해야 되지만 측면 공격수인 나상호, 조영호까지 서포터를 해줘야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브라질리언 듀오라고 할 수 있는 구스타포와 가브리엘의 뚝배기 대결, 예, 그리고 양팀의 상징과도 같은 베테랑 미드필더인 이승기와 고요한 두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존심 대결도 좀 지켜볼 만하고, 감독도 조금 뭐 지켜볼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과 박진성 감독이 대표팀과 성남 시절을 함께한 동료거든요. 예, 식사마가 나이가 많아서 형인데 굉장히 친합니다. 예, 전화 통화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식사만 다 친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소통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말이 많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중에 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지만 이 경기 앞두고 통화를 했더라도 서로의 비기는 아마 감추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양팀 다 일주일 간격이라면 전북이 승리할 것 같은데 주중 경기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북 하겠습니다. 3연승. 네, 기세를 탔다는 점 네.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수협의 경기입니다. 포항이 주중 FA컵에서 전남을 0대1로 패했습니다. 어떡해. 사실 포항이 FA컵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어요. 이걸 해야지 아침에 갈 수 있다라는 내부적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 결과가 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주중 경기로 치렀다는 점에서 체력적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주전급 8명을 교체하면서 로테이션을 단행했다는 점, 주전인 강상호, 신광호, 신진호는 아예 포항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전력에서 그동안 이탈했었던 크베시치와 팔라시오스가 복귀전을 치렀죠. 물론 아쉽게도 크베시치의 경기력은 썩 좋지 않았고 팔라시오스도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되면서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기는 했지만, 어쨌든 손FC전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내부적인 기대가 좀 있습니다. 포항의 고민은 지금 역시 최전방 그리고 최후방입니다. 공격과 수비네요. 그렇죠. 네. 타시가 이날 FA컵에서도 부진한 모습 보였어요. 그리고 이승모 카드로 가야 되는데 역시 마무리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타시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봤는데 끝내 좀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선도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될 것 같고요. 권한규의 짝꿍 센터백 자리에 지금 그랜트가 나서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실수가 다 결정적으로 골로 연결되는 실수고, 그렇다고 그 짝꿍을 전민광으로 바꾸자? 그것도 불안해요. 또 지난 경기에 뛰었던 이광준 선수도 좀 아쉬운 모습 보였거든요. 자, 해결할 카드가 좀 없다는 게 김기동 감독의 고민일 것 같고요. 잘 나가는 수원FC는 이날 전력에 큰 공백이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박주호가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수원FC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 라스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지만 빠뜨릴 수 없는 게 중원이거든요. 박주호, 이영재, 무릴로 트리오의 합이 굉장히 좋은데요. 기술적이고 유기적이고 활동적이기까지 한 아주 이상적인 조합인데, 여기에 중요한 중인 박주호가 빠지면서 균열이 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박주호가 사실상 원벌안치로 수비를 잡아주고 밸런스 유지해주고 볼을 키핑하면서 전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김도균 감독은 일단 정재영을 넣을지 아니면 김건웅을 올리고 아예 센터백 자리에 조유민을 넣을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날 경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리는 평소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포항이 모두 이겼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 5월 맞대결 재밌었어요. 난타전 때 포항이 4대3으로 이겼거든요. 이 경기를 기점으로 수원FC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양 팀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수원FC. 저는 포항의 중앙 수비가 라스를 막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수원FC 하겠는데 전반은 버틸 수 있지만 힘싸움에서 서서히 밀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8시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인천전입니다. 네, 분위기는 극명히 갈립니다. 그렇죠. 광주는 2연패 중이고 주중 전북 원정까지 다녀왔습니다. 체력, 정신력 데미지를 상당히 입은 상태입니다. 제가 기사 마감하고 좀 늦게 나왔는데 광주 버스가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뭔가 안에서 좀 긴 대화를 나눈 게 아닐까 뭐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스쿼드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척추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닌데, 그때 최첨단 장비가 난 사고 싶더라고. 우리 아들이 사달래. 우리 아들이 아빠 왜 내 거 썼냐고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났습니다. 주장인 김원식까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9월이 돼야 엄원상, 이찬동, 김종우가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쿼드가 꾸리기 쉽지 않다. 그나마 희망을 거는 대목은 상성인데, 냉정하게 최근에 만난 서울 전북과 비교했을 때 인천 스쿼드가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분위기는 인천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왜냐면 전북전에서 봤을 때 전북과 광주 개개인 기량에서 그렇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인천 상대로는 우리가 압도당하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1대1에서는. 네, 1대1에서는 그 의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 5월 맞대결에서 인천이 승리하기 전에는 광주가 3연승 및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우위를 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대로 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두 가지죠. 일단 로테이션 없이 주중 경기까지 소화해서 선수들 체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한눈에 봐도 지친 기색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 기세가 워낙 좋다는 것이죠. 최근 12경기에서 6승 5무 1패 한 번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런 흐름을 탔던 게 2016년입니다. 이기는 형이 있던 시절에. 네, 이기는 형이 이제 잔류 이끌었을 때 마지막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 하면서 기적과도 같이 잔류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것보다도 지금 더 그 무패 행진이 무패 행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승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근데 막바지였지만 지금은 시즌 한복판이에요. 근데도 벌써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탔다는 것 자체가 인천이 달라졌다. 그 이유는 뭐 정혁부터 강민수, 김창수, 김보석 이렇게 여러 명의 합류한 선수들이 그냥 허투루 쓰는 법이 없이 다 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입을 골라 잘했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수협전에서 공격이 다소 아쉬웠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네게바가 없었습니다. 빠졌었는데 이날은 네게바가 돌아옵니다. 인천은 뭐 창기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게바, 송시우, 김도혁이 투입되는 후반의 승부 시점으로 좀 삼습니다. 그래서 뭘 할지 알아도 워낙 빠르고 워낙 많이 뛰기 때문에 상대가 당하거든요. 네게바가 지금 돌아오는 만큼 네게바에게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킬 플레이어를 아예 꼽겠습니다. 팀 전술에는 진짜 도움이 되는 선수예요. 그런데 개인 포인트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게 사실이거든요. 9경기째 골이 없더라고요. 이왕이면 골까지 터뜨리면 뭐 무고사 아길라르에게 쏠린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고, 광주에선 엄지성으로 하겠습니다. 전북전에서 가장 그래도 골과 근접한 상황을 만든 게 엄지성이고, 지난 4월에 인천을 상대로 프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 상대로 골을 넣으면 팀 그리고 선수 본인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인천승으로 하겠습니다. 광주가 득점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요. 전력, 분위기, 체력 모든 면에서 인천이 앞섭니다. 네.
자, 25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25라운드입니다. 네, 광복절 있는 주말인 만큼 순국선을 기리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만찬 구독자 선정 23라운드 골을 끝으로 이번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